이번 시간은 제1작업 표 서식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 시간에 저장해 놓으셨던 1, 2, 3, 4, 5, 6, 7, 8 본인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셨던 파일에 제1작업을 클릭하시고요. 제1작업에는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서식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 제목 만드는 작업들을 하실 겁니다. 먼저 제1작업에 입력하신 데이터의 글꼴과 글꼴 크기를 수정하기 위해서요. 열머리글 A와 행머리글 1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제1작업의 모든 셀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선택의 단축키로는 Ctrl A를 누르셔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글꼴에요. 맑은 고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 제시된 글꼴을 확인하시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림 또는 도둠 표시가 되어 있는 글꼴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글꼴에 가셔서 해당된 글꼴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굴림 찾으시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는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1포인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하고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렬을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전체적인 나머지 서식에 대해서는 가운데 맞춤이니까 가운데 맞춤을 먼저 하겠다 하시면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네, 먼저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놓으시면 나중에 숫자 서식에 대해서는 따로 오른쪽 정렬이나 그 다음 심표 스타일을 클릭하셔서 정렬 상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가운데 맞춤을 하지 않았다면 데이터 입력하시고 입력하셨던 데이터의 부분 선택하셔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렬 맞춤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단계 2번에 보셨을 때 내용 2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 제시된 위치, 해당 셀에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력하실 때 개인적으로 저는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은 B4셀의 강사명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누르셔서요.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쭉 먼저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시는 중간에 방향키나 또는 마우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강사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입력할 때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제가 강사명 정유정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고 나서 C4셀을 이동할 때 그때는 이제 방향키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동하는 방법을 좀 더 편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입력할 영역만큼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사에 강자명, 창의미술, 우쿨렐라 쭉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종이접기, 그 다음에 바이올린, 창의논술, 플룻까지 입력하고요. 마지막에 POP, 영문 대문자 상태에서 POP, 예쁜 글씨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C4셀로 이동이 되고요. 이제는 데이터 입력하실 때 계속 엔터키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류에는 현재 창의 교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내 창이라고만 입력하시고 교실은 셀 서식을 이용해서 붙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그 서식을 확인하시고요. 데이터를 전부 다 입력해야 되는지 아니면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건지 확인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D열을 다 입력했고 엔터 누르면 E열로 이동이 되고요. 주 2회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셀 서식 확인하시고요. 따로 뭐 주 2회 붙이는 거 작업이 없다면 직접 주 2회, 주 3회라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요. 주 2, 주 3회라고 입력하면 위쪽에 입력해 놨던 데이터가 있다면 자동으로 회자가 붙여져서 표시가 되실 것 같고요. 그냥 엔터 누르시면 나머지 회자가 붙여진 상태에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이제 F4셀에 와서요. 모집 정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집 정원이라고 입력하고요. 한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키보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한 셀 안에서 두 번째 셀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숫자를 180, 200, 120. 지금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입력이 되고요. 문제에서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도 마찬가지로 Alt 엔터 가로 열고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숫자 180, 200 해당된 숫자를 쭉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75, 142, 55. 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하면 엔터키를 이용해서 옆에 열을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제 옆에 H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Alt 엔터 단위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해당된 값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단위 1에 제가 띄어쓰기를 했는데요. 문제를 봤더니 붙여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85,000 숫자 입력하시고 나중에 통화기호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6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15만원 해당한 값 75,000원, 14만원, 그 다음에 65,000원 입력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모집률과 비교를 제목만 입력하시고요. 나중에 수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왔을 때요, 이제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예제, 수강료가 중간값 이상인 강좌의 모집 인원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B13셀에다가 그냥 입력했을 때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강료가 중간값 이상인 강좌의 모집 인원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병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13에 걸쳐서 데이터가 쭉 표시가 되어 있고요. C13, D13까지 데이터가 표시가 되지만 실제 데이터는 B13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이 부분은 셀 병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13부터 D13까지 선택하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B13부터 D13에 걸쳐서 한 셀에 병합된 상태에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B13부터 D13을 선택한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맞춤에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셀 병합할 수가 있고요. 또한 데이터를 가운데 배치할 수가 있는데 열 너비가 좁아서 모든 내용이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봤을 때 강좌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강좌명 C열과 D열의 경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열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좀 더 열 너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B와 D까지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입력하셨던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아래쪽에도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제는 셀 병합을 한꺼번에 해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14부터 D14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F13, F14 선택하고요. 그 다음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G13부터 H14, 그 다음에 G14부터 H14 선택하시고요.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하실 때 컨트롤 키 사용하시면 되고요. 4개의 영역을 동시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클릭하시면 한 번씩 작업하지 않고요. 한 번에 동시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14에다가 창의 교실 모집 인원 평균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오른쪽에 오셔서요. G13에다가는 수강료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13은 강좌명, 그 다음 J13은 수강료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력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일부 숫자 서식에 대한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F5부터 G12까지 선택하시고요. 이 숫자에 대해서 오른쪽 맞춤을 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오른쪽 맞춤 한번 해주시고요. 또는 회계 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맞춤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수강료에 오셔서요. 통화기호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도 되어 있습니다. H5에 오셔서 H12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현재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회계 클릭하시면 통화기호 표시와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열 너비를 좀 더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열 머리글 경계 라인을 이용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전체적으로 열 너비를 같이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열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특정 열 경계 라인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열 너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